혼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액티브 ETF 펀드가 얼마 전에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자, 이제는 액티브 ETF 시대다라는 말이 있는데 와, 이 액티브 ETF라는 게 도대체 뭐야? 자, 액티브 ETF 펀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인데요. 이 액티브 ETF 펀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있는지 다음번에 대세가 될 수 있는 이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액티브 ETF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권 가격으로 머니 트레이닝 스쿨 멤버십 돈줄남과 매일같이 아침에 한 20분 30분을 레슨과 PT를 받게 되는 머니 트레이닝 스쿨 멤버십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침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레슨과 PT를 통해서 또 재밌게 하루를 또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매월 한 달 만에 만나는 오프라인 강연은 실제 만나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는데 4월 28일 날에 또 두 번째 오프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멤버십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고정 댓글을 보시고 참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액티브 ETF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26년 3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미의 뭉칫돈 몰린 코스닥 액티브 ETF 판 흔들 매기가 될까?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날 1조 2천억? 뭐 이 정도 몰린 것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인 ETF가 새로운 어떤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장 일주일도 안 돼서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15일 금융 정보업체인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은 두 상품이 나란히 출시가 됐는데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1, 2위의 상품이 바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 코스닥 액티브였습니다. 이 둘 다 액티브 ETF 펀드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오늘 제가 요거를 상호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첫날 코스닥 액티브 ETF에 1조 원을 돈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느껴지시나요? 머니 무브. 거대한 자금의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1조 원이나 몰렸을까? 그 흥행의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액티브의 매력 때문이다. 액티브의 매력. 이게 뭐냐? 지수를 그냥 단순히 추정하는 패시브 ETF하고 달리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좀 골라서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최근 코스닥 내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업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문가가 직접 골라주는 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수를 그냥 이렇게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추종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좀 액티브한 운용을 하는 이 액티브 펀드가 굉장히 인기 있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DC형, DB형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IRP 개인연금 저축에서도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때 성장주 ETF가 대거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액티브 ETF가 가장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제 혜택과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연금 퇴직계좌인 IRP와 개인연금 저축에서도 이제 굉장히 투자의 바람, 특히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과 어떻게 보면 미래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개인연금 저축과 IRP 같은 경우는 최대 금액이 우리가 900만 원까지 IRP 합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 5,500만 원이 초과되는 분은 13.2%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75만 원씩 1년에 900만 원이면 10년이면 9천이죠. 30년을 회사 다니면서 노후 준비한다고 여기에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무려
돈이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돈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노후 준비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액티브 ETF가 가장 인기가 있다. 세액공제로만 해도 16.5%의 추가 수익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해당 액티브 ETF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번에 이제 상장된 건 코스닥의 액티브 ETF니까 어떻게 보면 운용을 하는 펀드 매니저, 운용력의 재량에 따라서 30%는 펀드 매니저가 판단한 유망한 종목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그러니까 일반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이 공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것들을 더 포트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인기 있는 두 개의 액티브, 양대 산맥, 액티브 ETF의 양대 산맥,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액트, 그리고 타임 코스닥 150 액티브 ETF, 타임 폴리오 자산운용, 이게 미래에셋입니다. 우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액트 코스닥 150 액티브 ETF입니다. 자, 이거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한 성장주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코스닥에서 뭔가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150 지수를 좀 추종을 하는데 뭐 150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주요 종목들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템베거 한번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여기 보면 성호전자나 큐리언트 같은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액트 액티브 ETF의 특징은 뭐냐? 성호전자와 큐리언트는 뭐 대형이라기보다는 템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호전자와 큐리언트 같은 이런 중견 종목에 집중하면서 좀 더 좀 성장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라고 그랬는데 금액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타임 코스닥 150 액티브 ETF가 좀 더 큽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역시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되 장기적인 변동성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아까 코액트에 비해서 타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의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에 변동성 관리를 염두에 둔 약간 장기적 포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점이 펀드 보수율이 코액트가 0.5, 타임이 0.8이거든요. 0.8.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액트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가 약간은 좀 보수가 저렴하다. 그 얘기는 좀 장기 투자했을 때 조금 수익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타임이나 코액트 어떤 것이든 특색이 있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액티브 ETF를 지금 얘기하니까 액티브 ETF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의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운용 목표가 액티브는요 지수 대비 무조건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예요. 초과 수익.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되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패시브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추정. 그러니까 지수와 오차가 좀 없도록 하는 거죠. 운용 주체가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과 전략.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시브는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규칙에 따라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용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종목 교체.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액티브니까 자주 교체하겠죠. 뭐 자주라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한다. 요즘 같은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가 뭐야? 장이 출렁출렁하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때마다 좀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장에. 자, 그런데 지수 정기 변경 시에만 바꾸는 패시브 펀드와 그게 다르다. 운용 보수는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는 뭐 0.1, 0.2 수준인데
액티브 펀드는 0.3에서 0.5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투명성 면에서 패시브 펀드는 구성 종목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노출이 안 되는 구간도 있어요. 뭐 바꿨는데 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모르고 넘어가는 건 아닌데 이걸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죠.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이것을 매일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추천 대상은 액티브 펀드는 조금 공격적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테마가 바뀔 때마다 그거에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 펀드가 굉장히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뭐 장기적으로 두고 그냥 비용 낮춰서 그냥 오래 할 거야. 그냥 무조건 뭐 이러면 패시브 ETF 펀드가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액티브 ETF 펀드도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의 긍정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냐? 일단은 패시브 ETF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장기적으로야 뭐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똥과 금이 섞인 지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그렇게 엄청난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금만 발라내려고 하는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패시브 ETF는 시장이 핫할 때 출시된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죽어가는 경우도 많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액티브 ETF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은 그냥 뭐 패시브 ETF 같은 이런 패시브 지수를 쫓는 거에 그냥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워렌 버핏도 어찌 보면 한 명의 펀드 매니저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사이트와 그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름대로 본인의 투자 실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니까 어찌 보면은 워렌 버핏이 얘기한 패시브 ETF라는 말에 우리가 사실 그런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서 초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8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정말 정글이거든요. 패시브 투자로 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특성상 옥석을 가리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액티브 ETF가 중장기적으로 나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액티브 ETF 시장은 2022년도 12조 원에서 지금 100조까지 성장한 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머니 무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장을 좀 오래 들여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끝나가는 시기에 그동안의 미국장보다는 국내장이 가치주였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또 코스피가 많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 거는 사실이에요. 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액티브 ETF 펀드의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보수 면에서 패시브 ETF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요거를 만회할 정도의 그 대단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추적 오차의 변동성,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틀릴 경우는 시장보다 어쩌면 조금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본인의 성향하고 맞아야 돼요. 섹터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되게 좋은데 그냥 뭐 나는 투자는 장담궈 놓듯이 그냥 묻어놓고 갈 거야. 뭐 이런 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장기 수익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장 신뢰받는 지표인 S&P 글로벌 2025년, 202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패시브 ETF를 이기는 펀드 매니저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뱅가드 S&P 500이 가장 유명한 인덱스 펀드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 수익률을 액티브가 못 이긴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기간 얘기했을 때 그런 거고요. 이렇게 장이 엄청나게 변할 때 한 1, 2년 빠르게 잘 대응하는 거는 역시 액티브 펀드입니다. 어쨌든 잘 보시면 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무조건 패시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액티브 펀드의 비율, 시장보다 추가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 지수보다 낮게 나온 것의 비율이 최근 1년에는 60%. 근데 5년 가면 80%, 10년 가면 97%까지 올라갑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잘 고른 액티브 ETF 펀드는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성과가 패시브보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시장의 흐름상 장기적으로 가면은 지수의 평균 수익률에 수렴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1, 2년, 2, 3년 정도는 잘 고른 액티브 ETF 펀드가 시장 수익률보다 꽤 좋은 ETF들이 많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대단히 인기가 있고 돈이 몰렸던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는 S&P 500 등 높은 수익을 낸 전문가 그룹은 단 3에서, 그러니까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낸 거는 3에서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짧은 기간에는 액티브 ETF 펀드가 그냥 지수 추종하고 냅둔 것보다는 꽤 성적이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가치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안전자산 비중은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투자하는 부분 안에서는 이런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돈줄남이 그냥 뭐 S&P 500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거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또 새로운 영역으로 액티브 ETF 펀드라는 게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액티브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말씀드리죠. 2026년 시장에서는 액티브 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의 시장은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수가 급락할 때, 뭐 전쟁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뭐 급락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럴 때 펀드 매니저가 현금 비중을 조절하거나 방어적인 종목으로 교체해서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막 공격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액티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그죠? 현금도 또 하나의 투자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을 방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액티브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그런 면에서 액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정 투자 기간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패시브 ETF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냥 2, 3년 안에 좀 장을 잘 대응해서 초과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액티브 ETF가 나은 거죠. 그죠? 기대 수익, 연평균 시장 평균 수익률이 연 한 10%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패시브 ETF, 10%도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훨씬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액티브 ETF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추천 비중은 여러분의 전체 자산을 액티브 ETF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패시브 ETF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7, 80% 정도는 패시브 ETF를 하고 위성 자산의 성격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성향이 맞는다면 액티브 ETF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무조건 액티브 ETF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액티브 ETF의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 포트에 위성 자산으로 담는 거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혹시 너무 빨라서 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